먼저 이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았을 때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. 약간 무턱이면서 턱의 중심이 약간 돌아가 있다. 이 중심을 보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, 안녕하세요. 청담리투 클리닉 김재림 원장입니다. 오늘은 비대칭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왼쪽 얼굴이 더 예쁘다 또는 오른쪽 얼굴이 더 예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, 그럼 비대칭 얼굴이 왜 생기는지, 그리고 자가 진단 기준, 그리고 어떻게 좋게 하는지,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아마 다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 연예인 얼굴은 뭐 대칭이 많다, 또는 얼굴이 대칭적일수록 아이들도 더 뭐 선호한다, 뭐 이런 이야기들, 그리고 뭐 비대칭 얼굴이 더 안 좋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, 실제로 이제 우리 인간의 얼굴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대칭일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코에서부터 어떤 양쪽 뼈의 길이나 얼굴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 놓고 보면 누구나 이제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있는데요.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에 화가들이 그림 그린 것도 보면 뭐 왼쪽 얼굴이 더 많다, 뭐 이런 게 있고요. 제가 볼 때는 왼쪽 얼굴이 더 사진에 잘 나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.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운해가 감정을 더 관장하기 때문에 왼쪽 얼굴에 또 표정이 더 풍부해서 뭐 더 예쁘게 나온다,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, 또 심지어 연예인 분들도 뭐 카메라에서 이쪽 얼굴은 이런데 오른쪽 얼굴은 뭐 어디가 더 좀 굴곡이 보여서 이런 거를 뭐 혹시 개선할 방법이 있냐,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도 되고요. 비대칭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, 우리 얼굴에 비대칭이 생길 수 있는 포인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대표적으로 광대에 가장 멀리 나가는 그 최외곽으로 이제 광대가 나가는 부분이 높이가 다르고 나간 정도가 달라요.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거울을 보고 봐도 한쪽 광대가 더 길거나 또는 한쪽 광대의 가장 높은 부분이 더 높거나, 그래서 광대는 원래 좁고 예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, 뭐 좁은지 넓은지 이 너비 부분과 이 높이 부분이 광대에서 차이가 있는 게 생기고요. 또 하나는 이 턱 라인의 처짐이라던가 살의 양, 이런 부분, 그리고 이 끝에 턱 각의 각도의 차이, 그리고 턱 끝에 틀어짐,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따 자가 진단을 간단하게 하는 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. 비대칭을 실제로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요, 우리가 이제 이 눈썹을 이은 선하고 입꼬리를 이은 선하고 이 부분의 각도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평균적으로는 대략 3도 이내에서 그 정도의 비대칭은 다들 있다 라고 좀 통계가 되어 있고, 근데 그 3도가 넘어가면 조금 우리가 그 비대칭을 안 좋게 인식을 한다. 그리고 뭐 4도 이상 뭐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되면 뭐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권하는 자료들이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웃을 때 입꼬리의 높이라던가 이 눈썹의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 높이의 차이가 역시 3-4mm, 뭐 물론 이게 기준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3-4mm보다 좀 더 커진다 라고 하면 어떤 평균적인 티 안 나는 비대칭을 넘어서는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게 데이터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재밌는 거는,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의 얼굴 자체의 비대칭이 커진다 라는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. 이건 아무래도 이제 뭐 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뭔가 비대칭이 더 커진다던가, 또는 살이 더 붙거나 뭐 줄거나 이런 걸로 통해서 아무래도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,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사람의 뼈 모양도 바뀌거든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비대칭이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진다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면 비대칭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다양하고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. 뭐 선천적으로 그냥 뼈 자체의 부분이 다르다부터 뭐 출산 과정에서의 어떤 뭐 압력 등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, 일단 뭐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일단 차치하고, 성장 과정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표정이나 또는 씹는 것들을 한쪽으로만 하는 것들이 한쪽 근육을 더 크게 하거나 그쪽의 얼굴을 발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, 이런 부분이 있고, 또 하나는 잠을 잘 때 우리가 이제 옆으로 자잖아요. 옆으로 잘 때 너무 한쪽으로만 자게 되면 그것도 역시 안면 비대칭에 영향을 미친다, 이런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의학적인 원인들로는 성장 과정 중에 어떤 특정 감염이 있거나 어떤 질병이 있었거나 할 때 양쪽 안면의 뭐 정상적인 발달을 좀 방해하는 뭐 그런 감염이든 뭐 외상이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안면 비대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, 왜 비대칭이 생기는가에서도 뭐 하관 뼈가 좀 더 자라나는 시기가 더 길다,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비대칭이 발생한다, 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안면 비대칭 또는 비대칭 얼굴을 어떻게 해결하냐 해서,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. 예를 들어서 이 뼈의 차이가 너무 크다 라고 하면 당연히 아무래도 뭐 수술이라던가
좀 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거고요. 만약에 살의 차이가 많다 그러면 그걸 보완해야 되고,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원인에 따라 달라질 텐데, 먼저 이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았을 때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. 예를 들어 광대 뼈 높이나 광대에 있는 살의 양, 이 부분이 다른 건지. 우리가 흔히 이제 얼굴을 이제 3분의 1씩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,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래쪽 3분의 1에서 차이가 좀 더 크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3분의 1을 나눴을 때 중안면과 이 하안면에서 어느 쪽에 비대칭의 차이가 큰지를 먼저 보고, 그걸 보는 기준에서는 광대 뼈 부위의 차이가 큰지 또는 이 살의 양의 차이가 큰지,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. 또 하나는 턱선에서는 턱 끝이 돌아간 거는 아닌지, 또는 턱 부분의 살의 양이나 이 끝에 근육의 양으로 인해서 이 선이 달라진 건지,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.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놓았을 때 눈썹을 이은 선, 그리고 입꼬리를 이은 선, 이렇게 두 선을 그려보고요. 그 선에서 이제 그 각도의 차이를 바라보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, 또 하나는 이렇게 웃어보는 거예요. 이렇게 웃었을 때 입꼬리의 높이 차이를 역시 거울을 보면서 보는 거죠. 그래서 그 높이 차이가 너무 큰 건 아닌지, 두 가지 기준에서 하나는 정적으로 있을 때의 뼈의 차이들, 살의 차이들, 그리고 이 선을 그었을 때 그 각도의 차이, 이거를 바라보는 거. 그리고 웃었을 때, 이렇게 똑같이 웃었을 때 입꼬리의 차이가, 높이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, 이런 부분들이 이제 셀프 진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그렇게 셀프 진단을 한 후에 어떻게 그것을 교정하냐에 있어서 시술로 할 부분들이 워낙에 많지만, 그에 앞서서 먼저 습관의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해본다면,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 안 하는 건데요. 첫 번째로는 한쪽으로만 씹는 것을 지양한다. 예를 들어 한쪽 왼쪽으로만 너무 씹어 먹게 되면은 이쪽 근육이 많이 커지면서 동시에 그쪽을 발달을 더 유도할 수 있어요.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지만, 지금부터 살아가는 기간 동안 계속 한쪽을 쓰게 되면 그쪽이 굉장히 발달을 할 거기 때문에, 그러한 것을 좀 지양하는 거, 당연히 비대칭의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고요. 또 두 번째로는 잠을 잘 때 습관적으로 뭐 왼쪽으로만 잔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당연히 이쪽의 주름선이 더 심해진다던가 탄력이나 살의 양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, 장기적으로는 뼈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번갈아서 돌아 누워 자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,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다뤄볼 건데요.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이제 표정으로 할 때 한쪽 얼굴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지어지고 발달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반대쪽으로,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쪽의 얼굴을, 그쪽의 표정 근육을 많이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사실 비대칭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. 배우분들이 사실 처음에 데뷔했을 때랑 나중에 이제 한동안 이제 배우 생활을 하면서 카메라든 스크린을 많이 촬영을 하게 되면 얼굴이 좀 더 예뻐졌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. 많은 사람들은 이제 혹시 시술이나 수술로 인한 거 아니냐, 관리로 인한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, 물론 이제 그러한 영역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그거 외에도 지속적으로 카메라를 찍고 그거를 다시 자기가 보게 되면서 모니터링하는 일종의 카메라 마사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,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가 평소에 쓰지 않는 쪽의 얼굴의 표정의 근육을 다양하게 쓰면서 그 부분의 발달이 고르게 이루어지면 얼굴이 좀 더 대칭적으로 발전하는 이러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거울을 보고 웃었을 때도 평소에 쓰지 않는 쪽의 근육들을 많이 쓴다. 그걸 거울을 보고 자기가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어요. 크게 웃어보고 표정을 어떻게 지어보았을 때 한쪽이 더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하는 거. 그리고 이 중안면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크게 웃어서 약간 광대 승천한다고 하잖아요. 그러한 식의 웃는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것들이 비대칭의 관점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비대칭을 좀 더 시술적으로 또는 병원에서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교정을 해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요, 그 비대칭의 원인에 따라서 몇 가지 시술들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는 턱 아래쪽에 이 턱선의 살이 좀 너무 많은데, 그 많은 걸로 인해서 비대칭이 커져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. 쉽게 말해서 살이 조금 더 이 턱살이 이게 투턱이 좀 있고 한데, 보통 한쪽이 좀 더 살이 좀 더 많거든요. 또는 한쪽이 좀 더 뭉쳐 보이거나, 이러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냥 지방을 파괴하는 지방분해 주사든 튠라이너 시술이든 이런 걸 통해서 전체 볼륨을 줄임으로써 그 비대칭이 티가 덜 나게 할 수 있고요. 또 하나 더 간단한 거는, 아까 제가 한쪽으로 많이 씹는 게 안 좋다고 했었는데, 너무 한쪽을 많이 씹어서 이쪽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
역시 턱 보톡스를 통해서 이 근육을 줄이면 더 갸름해지면서 비대칭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이 아래 턱 라인에서 턱 중심이 약간 이렇게 돌아간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턱이 좀 나와 있으면서 돌아간 경우에는 시술로서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는데, 그게 아니라 턱도 약간 무턱이면서 턱의 중심이 약간 돌아가 있다. 이 중심을 보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, 콧대와 이 미간의 중심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턱이 가장 뾰족한 곳이 한쪽으로 넘어가 있다. 근데 내가 턱이 많이 튀어나온 사람은 아니다. 그럴 경우에는 소량의 턱 필러를 약간 중심을 맞춰주는 느낌으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 후에 시술을 하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비대칭 얼굴에서의 진단에서 웃을 때의 이 동적 비대칭, 그리고 웃을 때의 입꼬리의 차이가 있다,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,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차이가 있거나 가만히 있을 때도 입꼬리가 떨어지는 방향이 좀 다르거나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역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약간의 보톡스 시술로서 그 부분을 조금 맞춰줄 수는 있어요. 자기가 그 근육을 한쪽으로만 너무 쓰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필요할 겁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비대칭 얼굴의 어떤 특징들,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, 또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, 그리고 어떻게 습관적으로 또는 시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